다음 두 번째 이슈 함께 볼까요? 증권주들의 오늘 상승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나 지주와 관련해서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희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시나 또 1%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동반 상승세가 나와주는 건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지수가 이렇게 두 분 다 단기적으로는 계속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권주들도 좀 반등이 나오려면은 단기적으로 계속 앞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건지 두 분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분께서는 증권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권주를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사실 이게 증권주 거래세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 소식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오늘 바로 나온 부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다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은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대형 IB 쪽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형 증권사와 중소증권사 이런 부분들로 좀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좀 반등이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인 그런 상승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흐름상 보게 되면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 봐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차트를 이 밖에서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요청을 하셔서 보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 하락 추세에 들어갔다가 다 물리고 까이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그럼 이제는 이 박스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박스를 넘어서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대가 약 한 8,000원대 중후반 자리대인데 미래에셋 대우를 제일 좋게 본다라고 그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다 제가 좋아하는 증권주는요.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오히려 훨씬 더 낫죠.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한국금융지주나 NH투자증권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서 시장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단계적인 상승일 것이다.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는 정재훈 전문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목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증권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증권주가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2017년 대세 상승 장세에서는 막판에 증권주가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승 장세에서는 증권주가 전혀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증권주가 상당히 불쌍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2017년 내지는 2018년 초반에는 증권주가 조금 강력하게 상승을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살짝 품어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권주가 시장이 하락과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상승력을 빛을 발할 시기를 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일정 부분 좀 반등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품어봅니다. 일단은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도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을 들어가기에 전에 한 번 정도는 좀 일정 부분 좀 반등력을 좀 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품어볼 수 있겠고 지금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 대우 같은 이런 우량한 이런 증권주들도 좀 횡보권에 머물면서 일정 부분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집이 돼가고 있는 그런 또 패턴이 살짝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닥 횡보 지그재그 매집형 패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만 폭락만 나오지 않고 일정 부분 상승력만 유지해 준다면 증권주도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조금
봉우리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짝 단기적으로 한번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주,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저평가된 업종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대로라면은 한 번은 더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 정도는 살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과 정재훈 전문위원 두 분께서는 증권주를 그래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뷰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중 최저가를 쓰고 있는 우리 아시아나항공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이슈로 주식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주가가 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예를 들면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참 좋지 않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은 그렇다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주식은 안 하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그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 이슈로 인해서 한정이 됐다가 다시 이제 또 적정으로 좀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었었는데 어찌됐든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저점 자리 때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감사 보고서가 좀 잘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2019년도에 좀 전망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게 6조 4천억의 매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2,500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당기순이익 630억대의 일단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순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가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전망일 뿐이에요. 사실 전망일 뿐이고 어떠한 부분들의 부실이 있는지도 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이슈로 경영진에 있어서 교체 중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 등급이 좀 강등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급락하고 난 이후에 기관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게 강하게 들어와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군들,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배당 가치주를 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이슈로 거래 정지까지 됐었던 아시아나항공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도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이런 종목들 접근하기보다는 좀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지금 시장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도 선별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좀 직접적인 고민을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과 정재훈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늘 열려 있습니다. 두 분께서 각자의 방이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박정식 두 분의 성함 입력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분의 방에 입장하시면은 어떤 도움이든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켜시고 입력해서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또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항공주들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자산이 8조 1,000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한 7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채다 할 정도로 상당히 부채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거에 2000년도 중반에 항공주들이 지속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을 때는 금융위기 시절에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자산가치 밑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채도 많고 오너 리스크도 많이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국면이고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오너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 의견, 적정 의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게 한정 의견이 나왔죠. 이제 이런 의견도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이런 이제 부채를 좀 막아야 되는데 이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쉽게 자금이 모집될까라는 살짝 우려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내려왔다고 아시아나항공을 투자할
투자할 거에 비해 투자하는 것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차라리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기회에 뭐 자산을 매각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또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아시아나항공을 노리기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사가 한 대략 8개 이상 계열사로 품고 있는데 이런 계열사들을 일정 부분 매각을 하면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해서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매각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우량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길 바라겠는데 제가 그 관련 계열사들 일정 부분 언급을 해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